예, 저 주광기랑 정용인 기자입니다. 네네. 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아마 200석이 되는 경우에 김건희가 법정에 출국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. 당연하죠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다 탄핵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200석이 된다면, 이를테면 이제 이전에 민정수석 시절에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 같은 걸 냈었잖아요. 그러니까 사회권을 강조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 추진 일정 그런 것들도 있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. 알겠습니다. 특검법 하나, 헌법 개정 네네. 요거 잠깐 갖고 있고, 아까 누가 한 분 갖고 계신 게 있었는데, 여기 다른 분 하나 사라졌다, 지금. 어디 누가 갖고 계신 게 있었는데. 말고, 일단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. 예. 네. 제가 법상 대중연설을 못합니다. 양해해 주십시오. 질문이 첫 번째는 개헌 문제 이전에 200석 얘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200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200석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생각합니다. 그건 지금 제가 섣불리 200석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. 또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조국혁신당의 의석도 얼마가 될지는 지금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걸 전제로 했을 때, 그걸 전제로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셔서 200석이 된다면 그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개헌 이전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저는 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남용해왔다고 생각을 하고,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, 그 다음에 이태원 특검법 등등이 있는 거죠. 또 최상병 특검법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200석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? 그 경우 저는 반드시 이제 재발의를 해서,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재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,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경우 자기 부인의 범죄를 수사받지 못하도록, 부인이 수사 자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그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, 이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. 그렇게 되면 이미 김건희 씨의 공범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, 또 검찰 보고서에 의해서라도 김건희 씨 및 최은수 씨가 범죄 수익 23억 원을 얻었음을 확인되지 않습니까? 그럼 특검법이 통과되게 되면 당연히 좀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소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,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법정에 출석하셔야죠. 제가 오늘 유세 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 법인카드 7만 5천으로 기소가 돼서 오늘 법정 출두를 한 것 같습니다. 그것과의 비교만 해보더라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개헌 문제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는 저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가 민정수석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의 주 책임자 아니었겠습니까? 이 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법률적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, 즉 헌법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개헌 문제는 조국혁신당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여러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생각하고, 일단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개헌 이전에 법률 재개정, 법률 제정과 개정 및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개헌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개헌을 당연히 추구할 것입니다. 네. 예, 말씀하시죠. 예.